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이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습근평이 15일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사진 몇 장 보셨나요? 그는 15일간의 신비로운 잠적 끝에 6월 4일 갑자기 북경 중남해에 나타나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본인일까요? 아니면 아바타 대역일까요?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의심이 갑니다. 저 시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4일,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천안문 사태 36주년입니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며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꺼리는 극도로 민감한 날입니다. 그런데 습근평은 하필 이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그냥 평범한 회동이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는 전례가 없던 가족식 친선 오찬이라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라고 봅니다. 아마도 중공 원로파가 습근평을 일부러 공개석상에 내세워 얼굴을 보여주게 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적은 군심과 당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 보아라. 그는 아직 건재하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는 내내 무표정에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하고 예의상의 미소조차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전체 회담 동안 중공 관영 매체가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몇 줄의 건조한 문장으로 된 보도문만 내보냈을 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남해에서 외빈을 접견하는데 관영 매체가 취재를 하지 않는다? 예전엔 성 단위의 장관을 만날 때조차 화면을 잔뜩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중공이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 언론이 먼저 사진을 공개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이례적이고 너무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혹시 진짜 습근평은 연금되어 애초에 나타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나타나긴 했지만 이미 그가 더 이상 실권을 쥔 그 습근평이 아닌 건 아닐까요? 그가 실종됐던 이 15일 동안 인터넷에는 중남해 관련 소식과 폭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중공 내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정치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떤 내부 정보통은 습근평이 이미 권력을 박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원로들이 모여 임시당 중앙 인사들을 재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효설가는 자신의 1인 미디어를 통해 전 인터넷에 단독으로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왕양이 이미 중남해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정치국 확대 회의도 여러 차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의 정세는 왕양이 총서기를 맡아 당무를 관할하고 호춘화가 총리를 맡아 국무원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원로들은 이들이 관련된 업무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 중량급 인물이 이미 다시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금도 시절의 총리였던 온가보입니다. 폭로에 따르면 온가보는 왕양과 호춘화를 보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현재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강만이 겉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 상무위원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중전회는 7월 또는 8월에 소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공 원로들은 임시당 중앙 인사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중앙위원회 기수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19기, 18기, 17기, 16기, 심지어 그 이전 기수에서도 대표를 뽑아 함께 일하도록 하며 집단지도 체제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폭로자는 또한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명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18기 상무위원회 대표는 왕기산, 제19기는 왕양, 제17기는 온가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폭로에 대해 효설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로들의 공동 운영체제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이는 사중전회가 소집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인사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효설가는 이번 폭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조락제는 습근평에게 세력이 제거당한 후 이제는 원로파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책이 역시 이미 전향했으며 이전에 유출된 중공중앙판공청 문건 중 극좌사상 비판 내용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왕훈영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인물로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정설상에 대해서는 원로들의 숙청을 유일하게 피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국무원에서 활동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될 상무위원회에서 그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설상, 원가군, 진길령 이 세 사람 중 한두 명이 새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효설가의 판단에 따르면 중공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왕양이 대리총서기 및 총리로 임명되며 습근평은 병환을 이유로 사임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효설가는 자신이 접한 폭로 채널은 반습근평파도 아니고 습근평 측도 아니며 고위층의 정보원과 체제 내에서 일하는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반습근평파는 습근평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며 그의 반격 가능성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중공 원로들은 결코 하나로 단결된 존재가 아니며 각자 저마다의 속셈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 뭉쳐있는 것뿐이며 만약 정세가 바뀐다면 중공 원로 내부에서도 다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습근평이 반격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사위원회 측에서도 새로운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미 습근평이 15일간 실종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하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비밀 통보가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내부 문건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군부에서조차 이런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쥔 자가 이제 더 이상 습근평이 아니라 장우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습근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굳이 나는 여기 있다, 바로 내 사무실 옆에 있다 라는 식의 말을 강조했다는 건 솔직히 너무 어색하고 서툰 연출입니다. 누가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2주 넘게 실종되었다가 돌아오자마자 첫 마디가 나 멀쩡히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않나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 그걸 해명하려는 의도로 급히 말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만들고 의심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습근평이 정말로 권력을 박탈당했다면 그가 반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지금 습근평이 뭘로 반격하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그를 지지하는 인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군 내부의 세력들도 하나둘씩 잘려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뒤집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이번에 그가 외부 시찰을 자청했고 심지어 며칠 더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지도자가 중요한 현장을 점검하러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 좀 피하게 해달라, 북경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생존 본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정권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공이 아무리 내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이리저리 싸운다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정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조들을 보세요. 억압과 기만, 내부 투쟁으로 유지된 정권 중에 오래 간 것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공은 이미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외교는 파탄났으며 군대마저 내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도 이제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세트장 정치, 즉 꾸며진 정치 연극을 연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